예, 제가 이제 요 스레드 챌린지를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할 거고 2주간 이제 글쓰기 챌린지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챌린지는 이제 글을 매일매일 쓰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이걸 오픈을 한다고 했더니 이제 매일 쓰시는 아주 중독자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아예 이제 글을 쓰기가 겁이 나서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뭐 튜토리얼을 좀 알려드릴까 했는데 튜토리얼은 너무 쉬워가지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SNS에서 글을 어떤 식으로 좀 쓰면 좋은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SNS에서 글쓰기는 조금 다르고 또 스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간단하게 뭐 아주 거창한 강의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 온라인에서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수익화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글쓰기에 굉장히 좀 진심이어가지고, 어, 그, 여러 가지 글쓰기 책을 진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류의 글쓰기를 봤냐면 예전에 이제 드라마 작가를 준비를 하겠다 하면서 시나리오 쓰기에 대한 책을 많이 봤었고 일반적인 글쓰기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원래 하던 일이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을 하는 일이어서 그 논리적인 글쓰기 약간 그 유시민 작가님이 잘 쓰시는 그런 류의 논리적인 글쓰기도 연습을 많이 했었고 뭐 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온라인 수익화를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는데 블로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 글을 무겁게 쓰는 거예요. 제 글 스타일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맨날 보고서만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어도 되게 좀 그 학술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썼었고 좀 이렇게 글이 막 논리적이지 않으면 막 못 참는 막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좀 글투를 바꿔봐야겠다. 좀 날리면서 글을 쓰는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내가 좀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결국에는 플랫폼마다 어울리는 글쓰기라는 게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따로 강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몰랐어요. 네, 네, 이제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플랫폼에서의 톤 앤 매너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스레드 주로 보고 인스타나 틱톡도 거의 안 봤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레드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좀 텍스트 기반이어서 영상이 막 등장하면 되게 갑자기 자극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요즘에는 이제 스레드 위주로 보고 있어서 이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SNS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난 어떤 메신저가 되면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스레드에서의 지금의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밤부마마라고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SNS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NS 교육 컨설팅을 하는 더 소셜즈라고 하는 어,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는 제가 미디어 미래 연구소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다루는 그런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플랫폼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플랫폼 연구가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를 막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면 하는 일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열정은 그렇게 막 많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플랫폼을 좀 혜율이 이거 분석하고 똥 생긴 말은 다른 분들도 버릴까? 좀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최근에 농심에서 이제 그 강의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밤부마마라고 하는 브랜드 계정이죠. 일종의 브랜드 계정과 그다음에 이제 꿀팁과 리뷰를 전하는 밤부데일리라고 하는 계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뷰티 계정을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소개를 드렸고, 일단 우리가 플랫폼에서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글을 잘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싣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같은 걸 한번 조금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굉장한 메시지충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서 각각의 플랫폼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할지 그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블로그는 기본이 상위 노출이에요. 가끔가다 블로그 강사분들 중에서 막 브랜딩, 좋은 글, 막 좋은 메시지 막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면서 그런 거 없어도, 상위 노출 로직이 없어도 어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를 발견해서 그 글을 읽어 줘야지. 아무리 글이 좋아도 그걸 읽어 주는 사람을 처음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키워드도 안 잡고 로직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글을 쓰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도 그 담당자가 알아야지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플랫폼마다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의 이해가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내가 되게 그냥 '좋은 걸 하면은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만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들이 원하는 방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힘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하고 뭐냐면, 있으니까 아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지쳐요. 예, 되게 지치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지금 이제 걔가 가만히 냅뒀는데 팔로워가 지금 구독자가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그 11,000명의 구독자가 1,000명이 되기까지 한 1년 3 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1년 3 개월 정도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쏟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화가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플랫폼마다의 각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짤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을 만든 메타에서 만든 트위터 형태의 그런 글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쇼폼 보듯이 요렇게 많이 보는데, 요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흘러가는 거예요. SNS는 기본적으로 이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는 쪼끔 달라요. 뭐 우리가 네이버를 볼 때는 이렇게 메인을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그날의 메인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이제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해 가지고 필요한 걸 이렇게 보는 편인데, 잠시만요. 지금도 이 분야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챗봇의 등장과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니 일단은 어디서 CS 쪽이 굉장히. 김수영 님? 네, 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해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앞에 당겨져 있어요. 예,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보는 형태. 근데 우리가 숏폼이나 릴스나 이제 그 트위터도 그렇고 이 스레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누워서 많이 봐요. 누워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흘러가요. 그냥 어떤 정보들이 그냥 쭉 흘러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형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스레드를 제가 예로 들어왔는데 책을 만약에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책을 이제 내가 뭐 사든지 빌려오든지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든지 해서 내 눈앞에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 끝까지 다 읽어야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읽는 게 기본적인 책의 소비 형태예요. 근데 그 스레드나 이제 트위터 같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글들은 그냥 이렇게 막 누워서 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 그림에 있는 사람 좀 신나게 보는 편인데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넘기면서 봐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꼭 끝까지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영화관에 가 가지고 거기 이제 의자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뭐 큰일이 나지 않는 한 어쨌든 2 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봐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린 포워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잡고 보는 거죠. 영화를 볼 때 내가 돈도 내고 팝콘 값도 내고 해 갖고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인사이드 2를 보고 왔는데 그거를 보는데 우리 가족이 보는데 돈도 많이 내고 가 가지고 차 타고 가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재미가 없어도 아웃되지 않아요. 예. 중간에 재미가 없어도 아웃되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보고 오게 되잖아요. 그게 영화나 책의 소비 행태예요. 그런데 이 SNS나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핑을 하면서 TV를 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재미없으면 딴 데로 옮기잖아요. 계속 옮겨가잖아요. 옆 방송도 봤다가 요것도 봤다가 중간에 홈쇼핑도 봤다가 요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소비 행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에다가 글을 쓸 때 원소스 멀티 유즈도 좋은데 각각의 플랫폼의 형태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게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크게 나눌 때 린백 이게 미디어를 나눌 때 린백인지 린포워드인지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건지 아니면 각 잡고 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SNS는 그냥 막 흘러가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초반부에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글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후킹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독성이다. 예, 가독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스레드를 처음 시작을 하시더라도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돼요. 너무 길게 쓰면은 못 읽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문해력이 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못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독성 있게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줄 바꾸는 거 이런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하셔야 되고 너무 글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레드는 그래도 한 500자 뭐 이렇게 써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150 자인가 막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짧은 글 안에 글을 쓸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써진다고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쭉 한 단락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고 굵게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인스타그램이 쪼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짧고 어 임팩트 있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줄 바꾸는 건 여전히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줄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가장 제가 이제 평상시에 쪼끔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항상 늘 콘텐츠 만들 때 강조드리죠. 특히 숏폼 형태 만들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숏폼이라고 하는 게 1분 정도의 길이지만 1 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그 안에 다 담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과부하가 옵니다. 사람들이 흘러가듯이 보지 못하고 뭐 나중에 봐야지 하고 저장 정도는 해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탈 만큼 충분히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좀 여러 가지를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스레드에서 인기 있는 게 시리즈물 발행이에요. 요거는 인스타에서도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시리즈물로 발행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레드 그 14일간의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시리즈를 한번 발행을 해볼 계획이에요. 여태까지는 좀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있었던 거를 저도 이번 챌린지 통해서 내 과거의 스토리를 시리즈물로 한번 발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같이 좀 요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요렇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도 무슨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알고리즘을 타는 콘텐츠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금 홈 탭에 뜨고 있는 콘텐츠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금은 뭐 스레드 알고리즘이 이래요 말을 해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언제 갑자기 알고리즘 로직이 바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잘 되어 있던 콘텐츠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알고리즘이 바뀐 건데 그 알고리즘이 바뀌었을 때 가장 그걸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지금 홈탭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탭에 보이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중요한 내용은 내가 지금 막 쓰고 있는 그런 계정.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는 계정이어가지고 이미 팔로워가 많이 돼 있고 뭐 댓글도 많이 달고 막 이런 계정은 안 돼요. 그런 계정은 안 되고 완전히 신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관찰용으로 쓰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팔로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얘기하면 로그 아웃한 상태에서 홈탭을 보는 거랑 같은 원리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이 콘텐츠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는 지금 막 뜨고 있는 콘텐츠를 보는 게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어떤 플랫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간 스레드를 열심히 관찰을 했죠. 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얘네가 좀 알고리즘이 없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알고리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알고리즘 특강 할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요렇게 나눠 놓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특정 카테고리로 묶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자기의 기술력으로 이 사람은 지금 스레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가족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교육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네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 그게 플랫폼이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쪼개놓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스레드에서는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주제나 막 떠요. 아무 주제나 막 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주제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보였던 거는 그거였어요. 뭐 저는 오늘 이혼했습니다. 뭐 내가 만난 상간녀의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봐도 막 자극적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들이 저의 알고리즘에서는 사라졌고, 이제 제 관심사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이렇게 한번 맞춰 놓으면 그 지금 뭐가 대세인지 잘 안 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알고리즘이 뭘로 바뀌었구나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생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규 계정을 하나 파서 관찰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스레드 알고리즘의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최근에 관찰을 했는데 그게 얘네가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원래 그 두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어서 그 안에서 많이 시간 보내고 많이 댓글 달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띄워주는데 지금 스레드도 똑같더라고요. 스레드도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얼마나 그 계정끼리 친한지, 댓글을 얼마나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리즘에서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이렇게 막 글을 재밌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글을 쓰는 거에도 집중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 챌린지 기간 동안은 글을 쓰는 거는 한두 개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발행을 하시고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댓글을 많이 달고 그리고 리포스트랑 인용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내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업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계정은 아직 그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홈 탭에 이제 계속 막 뜨는 계정들이 있어요. 막 잘 나가는 계정들. 오늘의 스레드 막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내가 재밌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댓글이 막 타고 다니면서 그걸로 역으로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반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껜가 남긴 댓글 하나가 댓글의 조회수가 1,000회를 돌파하였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 댓글이 내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만 그건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내가 남들의 글에 댓글을 달고 다닌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막 잘 되고 있는 그런 유튜브에 가서 내가 베스트 댓글을 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고런 식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스레드는 훨씬 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보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스레드에 요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내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댓글 다는 거, 그리고 리포스트 하기가 있고 인용하기가 있고 공유하기가 있어요. 근데 리포스트는 제가 해 보니까 리포스트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뭐 저장하기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포스트를 했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이 리포스트한 겁니다.'라고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고렇게 뜨지는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남의 포스팅을 좀 이렇게 붐업해 주는 효과는 좀 있거든요. 근데 리포스트는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포스트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소셜즈 계정에서는 리포스트를 하는 글이 그냥 어떤 이제 SNS의 글쓰기라든지 스레드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 리포스트를 다 눌러 놓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이 계정의 주제가 이런 거구나.' 요런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정도로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용하기는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막 뜨고 있는 막 댓글이 막 수백 개씩 달리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에 내가 업어 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그런 생각을 한두 줄 덧붙여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얹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뜨고 있는 글에 인용을 하면서 나도 같이 그 조회수를 한번 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틱톡 같은 걸로 치면은 약간 챌린지 같은 거예요. 챌린지도 막 챌린지가 막 뜨고 있으면 거기에 업어 타면 약간 중간 정도는 하는 게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약간 인용하기도 그런 형태로 조금 이용할 수가 있고 워낙 지금 핫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인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견해도 있구나.'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의 글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인용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하기도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인용하기를 하면은 약간 그런 건 있죠. 상대방이 나를 인용한 걸 아니까 막 남을 너무 좀 비하하거나 그렇게 쓰면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시고 이제 그냥 거기다가 이제 '한번 내가 얹어 간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걸 공감한다는 형태로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유 기능이 있는데 이 공유 기능이 인스타그램이랑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랑 피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얘네가 '이걸 엄청 연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인스타에
피드를 업로드해도 그거를 똑같이 스레드에다가 바로 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엄청나게 이걸 연동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스레드는 주커버그가 트위터를 되게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샀는데 그거를 엄청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쓰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스레드에 글을 쓰면 인스타그램에도 추천이 뜨고 페이스북에도 추천이 뜨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다가도 "공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을 완전히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다 스레드로 이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오픈이 된 계정도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수익화가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돈을 내고 하는 그 계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 달에 몇만 원 내면 거기서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면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아마 스레드도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할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스타도 지금 보너스가 되잖아요. 그거를 스레드에도 빨리 도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빨리 크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좀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요거를 수익화도 이게 무시하기가 쪼끔 어려운 게 제가 옛날에 틱톡을 생각을 해 보면 저도 틱톡에서 이제 게시글 하나당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당 18만 원씩 줬었고 많이 줄 때는 36만 원씩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글을 하나 쓰고 36만 원을 받는 거는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건지도 몰라 가지고 그냥 통장으로 그냥 그 돈을 꽂아 줬었어요. 세금도 하나도 안 떼고. 그래 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레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 가지고 좀 키워 놓고 글 쓰는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수익화된 다음에 들어오면 늦어요. 늦는다는 게 뭐냐면 자리를 잡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감을 잡는 것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막 내가 좀 이미 인지도도 있고 글쓰기 연습도 많이 되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들어오면은 되게 좀 늦는 게 저도 틱톡에서 되게 후회가 되는 게 틱톡 수익화가 되고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저의 능력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수도 예상한 대로 잘 나오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한 1년 전쯤에 그런 기능이 나에게 탑재가 돼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더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미리미리 감을 잡아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레드 하면은 인스타 계정으로 유입됩니다. 예.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현재 분리해서 계정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예.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요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인스타 계정이 랑 연결되는 거 싫어 가지고 스레드는 따로 이제 인스타를 새로 파 가지고 스레드를 파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인 게 여러분들이 스레드에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의 그냥 속마음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이런 강의를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일기장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거를 반대하진 않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내 인스타그램도 좀 키우고 나를 쪼끔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내가 여태까지 인스타 한 1-2년 해 봤는데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이런 분들은 스레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기존의 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에서 쪼끔 약하신 분들 있죠. 저도 사실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좀 약하신 분들이 강점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동을 하셔 가지고 본인을 알리시면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든 뭐 공부를 하시든 요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여기서 메타사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주요 특징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스레드에서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다. 인스타그램은 사실 이 관계성 알고리즘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깨져서 저같이 정말 댓글 달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계정이 커요. 계정이 크고 있는데 스레드는 지금 다시 옛날
처음에 인스타그램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쓰시고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서 고렇게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피드를 막 글을 잘 써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댓글을 많이 달아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업시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시간이 얘네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계정을 만든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게 '스레드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잘 안 했었어요. 저도 잘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멱살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인데, 3달 전만 해도 '알고리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알고리즘이 정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만 계속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어요. 이미 카테고리로 어느 정도 묶여져 있어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SEO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는 스레드에다가 글을 쓰면 구글에 검색이 돼요. 예, 구글에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스레드에다가 비밀 얘기를 쓰는데 그게 구글에다 검색하면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레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 하면서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뭐 SNS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나에게 보내줘." 하면서 막 그 키워드를 외치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는 이유가 거기다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나는 요즘에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AI, 뭐 챗GPT, 뭐 클로드" 이런 식으로 적어요. 키워드를 내 글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알고리즘이 돌면서 '아, 얘는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그 카테고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먹힙니다. 예.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먹힙니다. 왜냐면은 그 글에 있는 내용을 긁어서 얘가 SEO 적용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알고리즘이 3 개월 만에 엄청나게 정교해졌다.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플랫폼들이 이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나눠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정교하게 나누면 얘네가 광고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광고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AI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애로 분류를 해 놨는데, 제가 스레드도 하고 인스타도 하는데 걔네는 정보를 다 같이 있잖아요. 정보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기하게 내가 스레드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인스타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광고 떠요. 예. 바로 광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스레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레드가 아직 광고가 없는 플랫폼이지만 여기서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를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에 가면 광고가 이렇게 뜨는 거죠. 예, 고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SEO가 적용되고 있고, 스레드에도 정보성으로 적어야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뒤에 제가 그 얘기는 같이 한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레드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제 크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잘한 거, 내가 이만큼 잘했고, 뭐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는 나의 성과를 토대로 하는 메신저 형태가 있고, 그리고 남의 사례들을 연구해 오는 메신저가 있어요. 고런 메신저분들은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그 뉴스레터 발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뉴스레터 발행하는 분들은 보통 자기 걸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사이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성공 사례들이나 국내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고런 그 뉴스레터 기반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이런 분들은 인사이트가 되게 다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쪼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롤모델형. 그래서 롤모델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오은영 박사야. 오은영 박사가
연애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고 뭐 인생에 대해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든지 하는 거죠. 약간 김미경 강사님 같은 약간 고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다 묶어서 인사이트를 전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건지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게 "스레드를 할 때 우리가 정보성으로만 적어야 되냐?" 요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보성을 적되 스토리텔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인스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스타도 정보성으로 그냥 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에다가 뭐 남겨 주세요." 이거 굉장히 지금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보만 딱딱딱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친 게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쌈박한 정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별게 없는데 지금 현재 거의 애지간한 정보는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성으로 하는 게 지금은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성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의 시대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떻게 적어야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요거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클리프 행어 기법이라고 써 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멋있어 보이라고 쓴 거고 연속극을 우리가 보면은 연속극의 엔딩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항상 그 연속극을 보면은 그 뭐지 1일 연속극들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엔딩 장면이 이렇게 하고 이게 깜짝 놀라는 걸로 끝나요. 모든 회차가 그렇게 끝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드라마 작법을 공부할 때도 드라마를 쓸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장면이나 중간에 뭐 이런 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엔딩을 어떻게 끝내지? 그래서 이 회차의 엔딩은 뭐지?' 이거를 정해 놓고 앞을 써요. 예. 끝을 정해 놓고 앞을 쓰는 게 드라마 작법의 특징입니다. 예. 영화는 달라요. 영화는 그냥 이렇게 해서 2 시간 30분 안에 모든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야기가 뭐 해피엔딩이든 뭐든 종결이 되면 끝나는데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그 인스타 같은 데서 이제 연재 형태로 할 때는 엔딩을 먼저 정하고 앞을 쓰는 거예요. 고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 작법에서는 고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엔딩을 잡을 때 엔딩에서 갈등 요소를 남겨 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거다. 예. 그래서 짧게 짧게 어차피 우리는 그 길게 못 쓰니까 짧게 짧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엔딩이 궁금해야 돼. 엔딩을 궁금하게 쓴다. 그러니까 앞에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아니라 엔딩이 정말 궁금해서 "아니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 소리가 절로 나와야지 우리는 좋은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렇게 쓴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는 바는 우리는 결국에는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스토리텔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예 스토리텔링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 보통은 정보를 뭐 한 7대 3 비율로 하면 정보가 한 7 정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3 정도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기 우리 주영님 스토리텔링으로 쓰려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예 굉장히 힘드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점점 떨어져 나가요. 예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재밌는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막 그 토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스토리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평상시에는 정보성으로 가요. 평상시에는 쪼끔 더 쉽게 정보성으로 갔다가 지금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예 맞아요. 힘들죠. 2주 동안 그 챌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챌린지 기간에 좀 약간 빠싹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2 주. 그러면 14 개의 글이 스토리텔링 시리즈로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또 쉬어. 그때는 또 헛소리도 했다가 뭐 정보성도 했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또 한 쪼끔 이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갔을 때 전략이 좋은 게 뭐냐면은 팬덤이 생겨요, 팬덤이. 지금 스레드에서 가장 좀 핫하게 올라오시는 분이 공여사들이라고 하는 그분 계정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여사들. 그분이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초반에 막 밀어 넣으셨어요. 막 밀어 넣으셔 가지고 굉장히 팬덤도 많고 '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직장을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 이후에 빚을 얼마를 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친근해지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정보를 이렇게 좀 하시다가 좀 빠싹 '내가 한번 좀 뭐 좀 해 봐야겠다.' 싶을 때 성장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준다.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쓰는데, 제가 카피라이팅 강의는 이것만 하면 한 3 시간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로도 있으니까 고거를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보내시고, 어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 왔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스레드에다가 쓰면은 글이 길진 않아요. 뭐 한 500 자, 600자 뭐 이렇게 되는데, 글이 길지 않으니까 '제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목을 꼭 적습니다. 예. 제목을 꼭 적고 한 줄 띄고 요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목은 항상 우리가 '카피를 쓴다.'라는 마음으로 후킹을 넣는 건데, 후킹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숫자가 들어가게 한번 써 보세요. 예, 숫자가 들어가게 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오늘 돈을 잃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 3천만 원을 잃었어." 뭐 이런 거. 제가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글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첫 줄에다가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한테 내가 죽으면 나한테 5,136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좀 제발 말해 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글을 안 읽습니까? 그래서 쟤는 도대체 뭐 때문에 5,136만 원의 채권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채무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데, "나한테 빚이 있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5,136만 원의 빚이 있어."라고 쓰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제목을 쓸 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무조건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한번 써 보는 거, 요게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시리즈물을 쓰는 거예요. 시리즈물을 써서 우리가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1 번, 2 번, 3 번, 4번 요렇게 번호를 매겨 가면서 이제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약간, 제가 이제 애기 엄마라서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학군지 얘기들 뭐 이런 거 많아요. 내가 보통 이제 저는 학군지가 아니니까, 학군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내가 본 학군지 이야기하면서 막 시리즈로 막 10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리즈물로 작성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물을 작성을 해 보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 근데 제가 요거는 쪼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리즈물을 처음부터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또 챌린지를 또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챌린지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앞에 2 주는 좀 그냥 편하게 글 쓰는 연습을 해 보시고, 뒤에 2 주는 시리즈물을 한번 작성해 보는 고런 식으로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 보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챌린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짜 왔어요. 스레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지 쪼끔 돋보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이미 쪼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예, 지금 스레드라고 하는 플랫폼은 지금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다른 SNS에서 인기가 좀 있는 분들과 처음으로 SNS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SNS를 했는데 다 망했다, 이런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에 애매한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이미 인기가 엄청 많아.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인스타그램은 온 스테이지입니다.
내 무대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멋있고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곳이고, 스레드를 백스테이지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한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가수기 때문에 무대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뭐 자기네들 연습하는 거, 힘든 거, 밥 먹는 거,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별도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팬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대중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 멋있게 막 춤추고 이제 무대하는 것만 보지만, 진짜 팬들은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저 사람의 뒷모습을 알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친근감을 높여요. 예, 그 사람에 대한 친근감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그렇게 백스테이지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들은 뭐 브이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체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스레드에서 이제 쓰는 거죠. 막 인스타그램에는 "나 오늘 되게 멋있게 뭐 했어." 이렇게 올리고, 스레드에서는 "아 근데 오늘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 나를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올리는 곳이야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조금 인기가 좀 많다. 이미 딴 데서 좀 유명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내가 진짜 나의 속 얘기는 스레드에서 할 거야.' 요런 식으로 가져오시는 거, 요렇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전략은 아직 내가 인스타그램도 해 봤고 뭐 블로그도 해 봤는데 다 안 됐어. 다 망했어. 잘 안 돼. 요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본인의 전문성은 다 있어요. 전문성은 있는데 왜 실패를 하냐면, 뭐 진정성이 없고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영상 언어와 이미지로 된 언어로서 후킹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본인한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요런 분들은 이제 영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내가 좀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되게 많고 지식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 에 그런 이제 성공한 경험이 없다, 요런 분들은 스레드가 이제 잘 오신 거죠. 잘 오셔 가지고 여기서 한번 나만의 전문성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은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영상 막 릴스 찍어 가지고 막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미 자기는 전문성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들을 스레드에서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일단 너무 막 어떻게 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블로그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하나가 눈에 띄면 보통 와서 줄줄줄줄 읽고 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주알 고주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풀어본다, 요렇게 해 보시고, 그거는 일종의 정보성이죠. 그래서 정보성을 어느 정도 쌓아 두신 다음에 흥미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예, 고백이 뭐냐면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힘들었던 경험들, 요런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 게 뭐가 좋냐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나 이렇게 전문적이고 내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라고 전문적인 피드들을 다 쌓아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 이런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분명히 그 피드는 알고리즘을 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피드를 업로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 오늘 이혼했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나 오늘 이혼했어."라고 하는 그런 피드를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무조건 반응을 100% 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뭐 10년 전에 실패했던 경험도 괜찮고 최근에 힘들었던 내용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일단 어느 정도 쌓아 놓은 후에
계속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느 날 딱 자신의 약점과 실패의 경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갑자기 굉장히 찐팬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과거의 글들을 봄으로써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계정이 한꺼번에 훅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SNS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NS는 이렇게 그 뭐 선형적인 구조로 크지 않아요. 예, 선형적인 구조로 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쭉 쌓아 놨다가 한 방에 빡 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게 그냥 내 전문성을 그냥 일단 써 보는 거예요. 일단 써 보고 쭉 밑에다 깔아 놓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흥미로운 고백을 함으로써 빵 터트리는 전략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빵 터트려요. "나 그냥 내 첫 피드에 나는 이혼했어요." 이렇게 쓰면 그 트래픽이 오긴 오겠죠. 트래픽이 오긴 하지만 전혀 그 사람들이 쌓이거나 내 팬덤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 거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빵 터트리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쌓아.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쌓는데, 그게 알고리즘을 못할지언정 일단 쌓아 두고 어느 날 터트린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출은 어떻게 해요? 노출은 글을 잘 쓰면 됩니다. 예. 글을 잘 쓰는데, 글을 잘 쓴다는 게 첫 번째가 가독성이고 두 번째는 카피라이팅이에요. 예.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터칭을 하는 건 아닌데,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코칭을 해 보면 다 자기 얘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전문성도 있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첫 제목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눈에 띄게 할지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시고, 그 가독성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어려운 단어에는 나만 쓰는 고유어도 속해 있어요. 예, 고유어. 그러니까 뭐 누구 뭐 우리 아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요런 것들 있죠. 고런 것들은 고유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남편이 처음에 이제 스레드를 하라고 제가 시켰을 때 그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가 종료돼서 그 얘기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하트를 900 몇 개 받고 한 3만 인가 4만 도달이 났거든요. 근데 남편이 처음 써온 글에는 막 "수사반장 1987은 어떤 드라마였습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쳐라. 이거를 고쳐라."라고 했던 게, "세상 사람들이 다 너의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 예, 고렇게 해서 이 드라마 제목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해줄 이유를 하나 적어 놔라. 고렇게 해서 첫 문장으로 썼던 게 "5 년을 준비했던 드라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 준 거예요. 드라마 뭐 수사반장 1919 뭐 그게 아니라 "5 년을 준비했던 드라마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연습, 고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그중에는 고유어도 해당된다. 그래서 뭐 "내 애들 이름" 막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는 하면 안 되고 "우리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유한 그런 언어들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은 재밌는 얘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으로만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전문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저도 옛날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메신저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전달할 때, 건강 얘기를 할 때 '내가 의사면 얼마나 좋을까?' 예. '내가 약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운동 강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성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훨씬 파워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지는 또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게, 제가 옛날에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옛날에 그 틱톡 크리에이터 모임을 할 때 그 강남허준 선생님을 만나 뵀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의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오히려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더 많지 않나요?
그 뭐지 의사 선생님이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는 폭넓게 다룰 수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러면서 뭔가 더 이제 틀린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이제 그 피어 그룹들 그 동료 그룹들이 동료 의사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예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컨셉 자체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학생이나 주부 컨셉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로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반부마마 계정에 그래 갖고 옆집 엄마의 꿀팁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옆집 엄마가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만 있으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엄마니까 아무거나 하면 돼요. 예,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냥 뭐 막 엄청나게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왜 인스타가 시간이 꺼진다고 나옵니까? 왜 저러지? 그래서 1분 41초 남았어요. 왜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전문적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학생이나 주부 컨셉도 괜찮다. 학생이 얘기해 주는 아니면 그냥 직장인 A가 얘기해 주는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요렇게 알고 있는 거를 알려준다.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내가 전문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세무사고 의사고 변호사면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예. 고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가 이제 메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준비를 해 봤고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인스타는 1분 후에 꺼진대요. 예. 1분 후에 꺼진다고 지금 경고가 떴고 인스타는 꺼지고 녹화본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고 혹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는데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고민이나 '스레드를 어떻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방향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한 10 분에서 20분 정도 쪼끔 더 질문을 이제 할게요. 예. 그래서 줌이 더 소셜즈 오피셜 스레드에 가시면 있어요. 아니면 저희 단톡방 예 고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본 올려 드릴 거고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끝났는데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남겨 주시면 "나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이 됩니다." 요런 거. 네. 질문. "스레드가 텍스트인가요? 사진인가요? 텍스트로 올릴까 싶어서요, 스토리로." 예 텍스트예요. 예 텍스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실험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링크가 걸리면 다음 콘텐츠 도달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영상이나 그 이미지가 같이 올라가면 좀 도달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텍스트 위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과 주제를 완전 별개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거는 스레드를 하는 목적을 좀 정하셔야 돼요. 스레드를 하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쪼끔 더 키우든가 아니면은 그 나의 팬덤을 쪼끔 만드는 예 나의 팬덤을 만드는 그러니까 꼭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반부마마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쪼끔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완전히 별도로 가져갈 이유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수다를 떨고 싶어 그러면은 단톡방에서 수다를 떠는 걸로 하고 아니면 스레드는 이제 쪼끔 본인의 목적에 맞게 내가 이거를 왜 운영하는지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알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좀 내가 인기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좀 인기가 있어 보고 싶어. 그래서 뭐 돈도 벌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의 그런 목적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스레드는 처음 듣는데 아들은 안 해요. 예 이게 지금 벌써 1년 됐더라고요. 예 텍스트 위주의 약간 트위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말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반말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반말을 하고 예 서로 반말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친근해요. 느낌 자체가 친구처럼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예의 바르지 않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차단당합니다. 예 예의 바르지 않게 하면은 바로 차단당하는 그런 플랫폼이어서 반말로 친근하게 약간
이게 농담하듯이 약간 잽 이렇게 하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스타 계정만 만들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레드를 바로 시작해 봐도 될까요? 유튜브 강사 계정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 인스타랑 연동을 어쨌든 시켜 두시고 스레드에서 그냥 바로 하면서 오히려 그냥 더 텍스트로 치기 때문에 더 편하실 거예요. 예.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스타는 아무래도 뭐 카드 뉴스 만들어야 되고 뭐 해시태그 뭐 릴스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스레드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좀 지친 사람들이 스레드에 많이 왔어요. 그래 갖고 그냥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그냥 뭐 댓글로 정보 남겨주세요 이런 거 너무 싫고, 월 1,000,000원 벌었어요 너무 싫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레드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찐 정보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해주겠다 하면은 오히려 더 진정성에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 계정 2개가 있는데 알리고 싶은 계정에 연결하면 되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친근하게 스레드를 보고 인스타 팔로워가 늘 수 있나요? 예, 늘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를 쉰 지가 한 3달 돼 가지고 인스타 팔로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그 와중에도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스레드에서 와요. 예. 그래서 늘 수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스레드에서 쪼끔 관심을 끄는 거죠.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해서 와 봤는데 이미 좀 콘텐츠가 쌓여 있는 경우여야겠죠. 그래서 인스타에 콘텐츠를 좀 쌓아 두시는 건 필요해요, 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고 싶다 하실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팔로우를 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정말 궁금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뭐 맨날 나 밥 먹는 것만 올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만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쪼끔 정보를 좀 남겨 두시고 스레드에서 관심을 끄는 요런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내일부터 스레드 챌린지가 열립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예치금이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예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은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랑은 관계가 없이 챌린저스라고 하는 어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단 1 원도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쪼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더 소셜즈 방에 있었는데 스레드를 늦게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기회 다 날리고 수익화된 다음에 그때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가 쪼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더 소셜즈 오피셜 계정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레드에서 약간 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4일 동안 글쓰기 주제 글쓰기 그런 것들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를 해 보자." 뭐 이런 것들, "오늘은 댓글을 몇 개 달아 보자." 이런 약간 미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시면서 기능도 익혀 보고 글쓰기 훈련도 좀 하고 고렇게 한번 좀 친해지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2 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소셜즈 단톡방과 아니면은 더 소셜즈 오피셜 어 스레드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주영님. 예. 주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약간 주영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도 좀 그 얘기를 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워낙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스레드 타입이에요. 예, 스레드 타입이어서 좀 해 보시고 고 얘기를 한번 스레드에서 반복을 좀 해 보신 다음에 카페에 하시는 얘기도 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마치 내가 키운 자식 같은 거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과정을 하나하나 좀 남겨 주시면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얼굴이 엄청 환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놀다 와서 그래요. 예. 저는 휴가를 갔다 와 가지고 얼굴이 좀 환해졌습니다. 예. 놀다 와서 그래요. 이두호 님, "초반에 조회수 터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회수 안 나오더라도 그냥 제 얘기를 계속하는 게 맞죠?"
터진 얘, 연봉 얘기, 내 얘기, 엔잡 얘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으신 분, 글쓰기가 너무 초보여 가지고 '뭘 도대체 쓰지?' 막 이러신 분들은 일단 꾸준히 쓰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소셜즈의 모든 계정에서는 꾸준하게 한다고 그게 터지지는 않아요. 예. 꾸준하게 한다고 터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은 그냥 꾸준히 좀 몇 개 쌓아요, 편하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뭐 연봉 얘기 이런 얘기들을 쌓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빵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맨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아무도 안 봐요. 예. 그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쌓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에너지를 적당히 쓰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항상 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카피라이팅 한번 고민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항상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좀 쌓아 두고, 뭔가 터질 때 그 트래픽을 받아주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몇 개 쌓아 놓고 나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터진 얘기, 근데 지금 이미 터진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꾸준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렸던 거는 이제 전략을,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풀파워로 갈 수 없어요. 예. 이게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고, 평상시에는 저도 잡소리를 맨날 해요. 요즘에 스레드에서 맨날 헛소리만 하고 이제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장난치고 다니고 약간 그런 것들 하는데, 어 요번에 저도 이제 그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14 일에 시리즈물을 한번 발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거 하고 또 쉬고 그래야죠. 고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지쳐요. 예. 그냥 계속 가면 지쳐 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이 스레드를 하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저희는 스레드에서 뵙겠습니다. 예. 스레드에서. 제가 이거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안 하셨죠? 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예, 스레드가 없네. 왜 없지?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팔로우하시면 요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챌린저스예요. 이거는 뭐지? 어플로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챌린저스에 가입하시면 그거 하면 돼요. 인스타 계정은 어디에서 보이냐고요? 여기 위에, 여기서 누르면은 보여요. 예, 연결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연결되고, 이제 제가 스레드에다가 글을 쓰고 요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이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요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 프로필도 프로필에 글씨 쓰는 거는 요거는 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아이디랑 요런 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뭐지? 사진도 바꿀 수는 있어요. 예, 사진 바꿀 수 있는데 연동을 풀 수는 없어요. 예, 고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글, 리포스트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리포스트도 제가 이제 스레드 관련된 주제로 되어 있는 글들만 리포스트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거 보면은 얘네 조회수가 떠요. 지금 컴퓨터로 봐서 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조회수가 최근에 뜨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글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됩니다. 예,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푼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못 푼다고 해 갖고 다들 충격받고 막 이랬었어요. 스레드도 전화번호 여러 개 있으면 계정도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예. 요즘에 스레드에서도 수익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링크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 갖고 엄청 좋아요. 근데 링크 다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링크 달 때
요 피드에다가 링크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링크 달라고. 예, 댓글에다가 링크를 다는 거가 팁입니다. 요렇게 다셔야 되고 요즘에 그 유머 계정들도 여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가 기회의 땅이라는 거 아는 거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근데 약간 그 유머 계정으로 수익화하실 분들은 뭐지? 약간 말을 쓸 때 친구한테 말하듯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친구한테 말을 해주는 느낌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것 좀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조금 이게 그 수익화 계정인가? 이게 좀 모르겠는 계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얘네가 지금 워낙에 트래픽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낫지요. 프로필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 여기 이제 여기 누르시면 챌린저스에서 예치금을 내고 반강제로 14일 동안 글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마 2번은 안 할 것 같아요. 제 성격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막 꾸준히 뭐를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번에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제가 증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다가 미션을 여기다가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저스 좀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팔로우 하시면서 아, 오늘 미션 이런 거구나. 나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간의 미션을 제가 여기다가 같이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 계정은 제가 그 SNS와 그 다음에 스레드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으면 계속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떠들고 있는 계정은 반부마마 계정이고요. 여기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계정은 제가 글을 쓴 거에 비해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뻥을 안 치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정을 되게 빨리 만들었잖아요. 다 그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글을 잘 써서 떴다. 이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계정을 일찍 만들어 놨더니 그런 혜택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가 되게 조회수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가끔씩 올리면 좋습니다. 이런 거 조회수 잘 나와요. 막 7만, 8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씩 올려보시면 친구야 이것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오 신기해 막 이러면서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인스타에 있는 계정명으로 똑같이 스레드 계정명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 돼요. 아마 이거 못 바꾸나 이거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연동이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유머 있게 바꾸시면 좋아요. 예, 여기 좀 유머 있게 요 플랫폼의 핏에 맞게 좀 어,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다. 오늘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오픈을 했는데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요. 강의 좋습니까? 예. 급하게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급하게 준비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레드는 지금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좀 해봤는데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새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늦지 않게, 예, 이게 알고리즘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 사람들도 많아지고 인기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기회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챌린저스에서도 만나 뵙고 스레드 여기 이 계정에서 반부마마 말고 더 소셜즈 계정에서 제가 계속 공지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